Welcome. I'm glad you could join me here today.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멈추고 앞으로 30분을 제게 온전히 투자하십시오. 이것은 뜬구름 잡는 가설이나 어설픈 예측 따위가 절대 아닙니다. 조회수나 노리고 불안감을 부추기는 뻔한 유튜브식 공포 마케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부터 낱낱이 해볼 내용은 미국 금융사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자로 꼽히는 거물, 무려 30년간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지 않은 전설적인 인물의 실시간 전략입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본 적 없는 다급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산을 지킬 골든타임이 미친 듯이 닫히고 있다고 말입니다. 스탠리 드러켄밀러는 이미 자금을 뺐습니다. 완벽한 포트폴리오 재편까지 끝마쳤죠. 대중이 아직도 위기의 실체를 두고 탁상공론을 벌이는 사이 그는 모든 생존 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가 내다보는 파멸적 미래와 평범한 은퇴계좌 보유자들이 인지하는 위험 사이에는 섬뜩할 만큼 거대한 인식의 심연이 존재합니다. 월가의 그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잔혹한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2년 전과 똑같은 주식과 채권 비율을 유지한 채 약간의 현금만 쥐고 안도하고 있다면 스스로도 감당 못할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입니다. 시장의 토대와 룰은 이미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지난 40년간 통했던 성공 공식은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다가올 붕괴 직전에 궤도를 틀지 못한 자들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은퇴의 여유를 누리기는커녕 향후 5에서 10년을 날아간 원금을 복구하는데 탕진하게 될 것입니다. 드러켄밀러는 공포에 떨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장들은 절대 패닉에 빠지지 않죠. 발작은 아마추어들의 전유물입니다. 오늘 제가 상세히 입증할 그의 진짜 메시지는 파멸적 하락장 속에서도 내 돈을 완벽히 방어하고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식시킬 세 곳의 확실한 대피소입니다. 거장 스스로가 이미 천문학적 베팅을 끝마친 세계의 피난처. 우리가 직면한 바로 이 끔찍한 경제 환경에서 역사적으로 늘 경이로운 수익을 냈던 세 곳입니다. 영상 끝까지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단 1초도 건너뛰지 마십시오. 위기가 왜 오는지 그 뼈대를 모른다면 정답에 쥐어져도 방아쇠를 당길 배짱조차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행동하는 것. 즉, 당장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자, 심연의 밑바닥부터 파헤쳐 봅시다. 왜 그는 괴멸적인 시장 붕괴를 확신할까요? 그리고 왜 하필 2026년을 파국의 방아쇠로 지목했을까요? 이를 간파하려면 그의 두뇌 구조를 읽어야 합니다. 그는 단순한 종목발굴자가 아닙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기업의 분기 실적이나 비적이는 삼류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는 글로벌 거시경제를 조종하는 거대한 힘, 즉 금리, 환율, 국가부채, 지정학적 지진, 신용사이클을 통찰하는 매크로 투자의 신입니다. 판 전체를 굽어보며 거대한 부의 이동 길목에 선제적으로 자본을 묻어두죠. 그리고 지금 그 거대한 판은 섬뜩한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5년간 인위적으로 조작된 기형적인 환각 속에서 연명해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미 연준은 금리를 제로 바닥에 쳐박고 10년 넘게 방치했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명분하에 허공에서 수조 달러를 마법처럼 찍어냈고 국채와 주택 저당증권을 미친 듯이 쓸어 담으며 시장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독성 강한 헐값의 자본의 일은 세상 모든 자산에 거대한 거품을 끼게 만들었죠. 주식, 채권, 부동산, 사모펀드 할 것 없이 돈이 공짜나 다름없으니 묻지마 폭등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마약 파티는 끝났습니다. 연준은 무한 돈 복사의 대가로 찾아온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고자 2022년부터 살인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까마득히 초과하는 고금리 폭탄을 맞고도 억지로 굴러가는 기형적 경제와 마주했습니다. 심지어 그 위에는 제로금리 시절 눈덩이처럼 불어난 35조 달러 규모의 국가 채무가 짓누르고 있죠.
숨만 쉬어도 나가는 이자만 연간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빚을 갚기는커녕 이자 막는 데만 매년 1조 달러입니다. 국방비 전체와 사회보장 지출액을 합친 것보다 큰 액수가 오직 이자로만 증발하고 있습니다. 드러켄 밀러는 이를 건국 이래 가장 끔찍하고 무책임한 재정 파탄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는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핏대 높여 경고했습니다. 이 통제불능의 빗대가 고령화 쇼크, 그리고 복지성 의료연금 의무와 맞물려 뼈를 깎는 예산 삭감, 살인적인 증세, 혹은 화폐 가치를 박살내는 초인플레이션 없이는 절대 수습 불가능한 구조적 파멸을 낳았다고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중 무엇을 택하든 지옥입니다. 금융시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충격파죠. 그런데 이 재정 대재앙 위에 관세 장벽이라는 시한폭탄이 하나 더 얹혀졌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짚어드렸듯 현재 추진 중인 관세 정책은 1930년대 이후 등장한 가장 난폭한 무역 통제입니다. 관세는 곧 물가 폭등을 의미합니다. 수입품 단가를 무자비하게 끌어올리니까요. 빈털터리 소비자, 발이 묶인 연준, 썩어 문드러진 국가 재정에 물가 폭동이 기름을 붓는 순간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악마가 깨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경고한 치명타입니다. 2026년을 정확한 폭발 지점으로 지목한 이유는 이 끔찍한 트리거의 잠복기 때문입니다. 관세의 독극물이 공급망을 타고 내려와 물가표와 기업 실적을 박살내는데 6에서 18개월이 걸립니다. 우리는 지금 그 죽음의 카운트다운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워싱턴의 추악한 부채 한도쇼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게다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재택근무로 도심 사무실이 텅 비면서 조용히 골마터지다. 이제 과거와 비교도 안 되는 살인적 고금리의 차완만기라는 쓰나미를 정통으로 맞고 있습니다. 지방은행들의 금고는 이 악성 채권들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얼빠진 주식시장은 마치 공짜 돈의 시대가 부활할 것처럼 샴페인을 터뜨리며 거품을 잔뜩 끼워 넣었습니다. 헛꿈 꾸지 마십시오. 시장이 이 끔찍한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유혈랑자한 대폭락이 시작될 것입니다. 전설은 이 모든 것을 간파했습니다. 완벽한 대비를 끝냈죠. 이제부터 제가 폭로할 세 곳의 절대 방어구역이야말로 진짜 돈을 굴리는 상위 1%가 몰래 도망쳐 숨어든 철옹성입니다. 첫 번째 피난처는 금입니다. 뻔한 금 광고라고 비웃으며 채널을 돌리기 전에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상위 1%만 아는 드러켄 밀러의 비밀을 폭로하겠습니다. 대중은 금을 단순한 인플레이션 방어막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진실에 불과합니다. 진짜 치명적인 위협은 전혀 다른 곳에 숨어있기 때문이죠. 핵심은 정부의 미친 재정 낭비와 화폐 가치 타락으로부터 여러분의 목숨줄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물건값의 상승이라면 화폐 타락은 여러분 지갑 속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현상입니다. 기축통화인 달러마저 붕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빚을 내며 돈표를 찍어낼수록 당신의 피 같은 자산은 소리 없이 녹아내립니다. 똑같은 빵을 사려 해도 더 많은 돈 뭉치가 필요해집니다. 물건이 귀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쥔 화폐가 쓰레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값이 뛰는 진짜 이유는 금이 대단해져서가 아닙니다. 종이돈이 무가치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월가의 전설 드러켄 밀러가 연방준비제도의 타락을 맹렬하게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돈 복사가 날 참극을 경고하는 것이죠. 미국의 파탄난 재정장군은 결국 화폐 가치 학살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세금으로는 이 거대한 빚들을 절대 갚지 못합니다. 정치인들이 선택할 유일한 탈출구는 단 하나뿐입니다. 고의적인 인플레이션을 조장해 빚의 무게를 서서히 증발시켜버리는 악랄한 속임수입니다. 현금과 채권을 쥔 성실한 저축자들은 뼈까지 발라먹힐 것입니다. 반면 금 보유자들은 축제를 벌이겠죠. 최근 3년간의 금값을 보십시오.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금리 발작으로 채권이 폭락할 때
금은 소리 없이 제 가치를 증명하며 폭등했습니다. 쉴 새 없이 역사상 최고점에 갈아치웠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을 주시하십시오. 달러 패권에서 탈출하려는 국가들이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로 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이 모르는 섬뜩한 진실을 꿰뚫고 있습니다. 달러 자산을 집어던지고 금으로 피난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드러켄 밀러가 간파한 종이 돈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어떻게 금을 확보해야 할까요? 평범한 퇴직연금 계좌만 가진 당신에게도 생존 수단은 있습니다.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완벽한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절대적인 방어 수단은 쉐물 금입니다. 금 하나 골드바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완벽한 소유권입니다. 하지만 보관과 보험료라는 치명적인 족쇄가 따릅니다. 게다가 일반 연금 계좌로는 실물금을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중에게는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무기인 금 ETF를 추천합니다. GLD와 IAU가 대표적입니다. 금값을 정확히 추종하며 일반 증권 계좌로 당장 매수할 수 있고 수수료마저 헐값입니다. 만약 더 공격적인 생존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상승과 하락의 진폭을 극대화하는 금광기업 주식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몬트나 베리골드 같은 거대 채굴 기업들은 금값 변동성을 폭발적으로 증폭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채굴 비용은 고정된 반면 금값이 오를수록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금에 몰빵하는 것은 하수들의 짓입니다. 드러켄 밀러 같은 최상위 포식자는 리스크를 그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위기 상황에선 정교한 비율 조정이 생명입니다. 그는 전체 자산의 10에서 20% 정도가 최악의 재앙을 막아낼 완벽한 방패라고 공식적으로 단언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피바다가 될 때 나 홀로 가치를 보존하거나 치솟는 자산. 그것이 바로 금이 가진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두 번째 피난처는 당신의 금융 지식을 완전히 박살낼 것입니다. 수많은 자산 관리사들조차 처참하게 착각하고 있는 채권에 숨겨진 진실입니다. 채권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삼류 전문가들의 헛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채권 비중을 늘리라는 것은 낡은 환상입니다. 주식의 위험을 피하려 채권으로 도망치라는 조언은 지난 40년간만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1982년부터 2020년까지는 금리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던 시대였습니다. 금리 하락은 곧 장기 국채 가격의 폭등을 의미했습니다. 이자까지 꼬박꼬박 받으며 자산 증시까지 누렸으니 당시에는 완벽한 피난처가 맞았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끔찍하게 놓치고 있는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채권의 안전성은 금리가 멈춰 있거나 추락할 때만 유효한 시한폭탄입니다. 지금처럼 물가를 잡으려 금리가 치솟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플레이션이 덮치면 장기 채권은 휴지 조각으로 전락합니다. 금리가 단 1%만 올라도 30년 만기 국채는 자그마치 18%나 폭락합니다. 이 끔찍한 파괴력을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장기 국채에 10만 달러를 넣었는데 금리가 2% 상승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당장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이 시나리오에서 당신의 10만 달러는 순식간에 6만 4천 달러로 처참하게 쪼그라듭니다. 이것을 과연 안전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안전자산이라는 가면을 쓴 끔찍한 대학살이 지금 당장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굳건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믿었던 은퇴자금이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는 중입니다. 쓰레기 같은 기존 금융상식을 부수고 드렁켄 밀러의 생존법을 따라야 할 결정적 이유입니다. 그럼 이 아수라장에서 드렁켄 밀러는 무엇을 쥐고 있을까요? 해답은 명확합니다. 굳이 채권을 사려거든 초단기채에만 목숨을 거십시오.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 국채는 금리 폭탄을 맞아도 끄떡없는 철옹성입니다. 금리가 솟구치더라도 눈 깜짝할 새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로 갈아타며 콧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장기채 투자자들처럼 피눈물을 흘릴 일도 없죠. 지금 당장 단기 국채는 4에서 5%의 막강한 수익을 안겨줍니다. 원금 손실 위험이 제로에 가까운 곳에서 이 정도 이자를 퍼주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억만장자 드러켄 밀러 역시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마다 막대한 자금을 초단기 국채에 대거 도피시켰습니다. 화려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는 않겠지만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당신의 피 같은 전 재산을 지키고 불려줄 유일한 구명조끼입니다. 채권 시장에 숨겨진 두 번째 생명줄, 바로 물가 연동 국채 킵스입니다. 이는 물가가 폭등할수록 원금 자체가 불어나는 마법의 정부 채권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4%에 치솟는다면 당신의 투자 원금 역시 4% 폭증하며 그 부풀어 오른 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집니다. 관세 폭탄이 물가를 밀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는 지금, 이것만이 채권의 진짜 역할을 수행하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당신의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막아주죠. 대중들의 가장 치명적인 착각은 모든 채권이 똑같다고 믿는 겁니다. 채권은 무조건 안전하다는 순진한 망상을 버리십시오. 전설적인 투자가 스탠리 드럭밀러의 해안은 소름 돋도록 날카롭습니다. 그는 금리 변동과 무관하게 절대적 안정을 보장하는 단기채와 물가 폭등을 방어하는 팁스, 그리고 현재 가장 끔찍한 시한폭탄으로 전락해버린 장기 명목 채권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인플레이션 발작기에는 장기채를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자살 행위입니다. 바로 지금 당장 장기채를 내다 팔고 단기 국채나 팁스로 갈아타는 것만이 은퇴자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핵심 전략입니다. 지루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벼락부자로 만들어주진 않겠지만 평생을 바쳐도 복구 불가능한 파멸적적 손실은 막아낼 것입니다. 이제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당신의 부를 폭발시킬 세 번째 비밀 은신처를 공개합니다. 드럭밀러의 천재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는 단순히 원금을 지키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경제 시스템이 붕괴하는 와중에도 자산을 증식시킬 완벽한 공략법을 찾아냈죠. 그 세 번째 생명줄은 바로 대중이 절대 도망칠 수 없는 독점적 가격 결정력을 가진 기업들입니다. 가격 결정력이란 무기가 지금 왜 당신의 생사를 가르는지 똑똑히 새겨들으십시오. 고객이 이탈할 염려 없이 마음대로 제품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대 권력입니다. 뻔한 소리 같겠지만 물가가 요동치는 시기에는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가장 압도적인 특권입니다. 원자재, 인건비, 물류비 등 모든 비용이 통제불능으로 치솟을 때 이 권력을 준 기업들은 그 끔찍한 청구서를 전부 소비자에게 떠넘겨버립니다. 이유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실적은 굳건히 버팁니다. 실적이 방어되니 주가 역시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시장 전체가 피를 흘릴 때 이 가격 결정력을 갖추지 못한 나약한 기업들, 즉 대체 가능한 흔해 빠진 상품을 파는 곳이나 피 튀기는 경쟁에 내몰린 소매업체들은 원가 상승의 압박에 처참히 짓눌립니다. 가격을 올리는 순간 고객들은 떠나버리죠. 마진은 박살나고 이익은 증발하며 결국 주가는 지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드럭밀러는 이 판을 산업의 관점에서 깨트려 보았습니다. 경제 생태계에는 애초에 가격 결정력이 뼛속까지 내재된 특수구역들이 존재합니다. 태생적으로 권력을 쥔 이 섹터들은 물가 폭등기마다 소름 돋는 폭등 랠리를 펼칩니다. 지금 제 경고를 듣고 있는 당신이 최우선으로 주목해야 할 곳,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미국의 의료비 지출은 인구 구조라는 거대한 해일이 이끌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집단인 베이비붐 세대가 마침내 은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완전히 진입했습니다. 병원 진료, 처방약, 첨단 의료기기, 그리고 노인 요양에 대한 수요는 향후 20년간 미친 듯이 폭증할 겁니다. 경제가 당장 붕괴한다 해도 매일 먹는 고혈압 약을 끊을 배짱이 있습니까? 주식 계좌가 반토막 났다고 당장 썩어가는 고관절 수술을 미룰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 치료를 독점한 이 거대 기업들은 영구불변의 가격 통제권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이것이 헬스케어 주식이 침체와 물가 폭등이라는 최악의 재앙 속에서도 늘 압도적인 수익률로 시장을 짓밟아온 진짜 이유입니다. 드럭닐러가 이 지옥 같은 시장에서 조준하고 있는 두 번째 타깃은 바로 에너지 섹터입니다. 관세 장벽이 전 세계 공급망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습니다. 공급망 붕괴는 역사적으로 늘 에너지 가격의 폭주를 방아쇠 당겨왔죠. 왜냐고요? 국경을 넘나드는 석유와 가스의 흐름에 극심한 공포와 불확실성을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직접 기름과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강력한 내수 에너지 기업들은 이 유가 폭등의 수혜를 남김없이 쓸어 담습니다. 이들의 상품 가격은 글로벌 시장이 결정하므로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가격 권력을 주게 됩니다. 생산 단가는 철저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서 100달러로 치솟는 순간 이들의 영업이익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팽창합니다. 세 번째 필승 카드는 필수 소비재입니다. 경제가 박살나든 말든 대중이 매주 영혼을 팔아서라도 사야만 하는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 말입니다. 식료품, 생필품, 위생용품은 수요 자체가 철벽처럼 단단하기에 무소불위의 가격 권력을 누립니다. 지갑이 얇아지면 사람들은 해외여행부터 포기합니다. 비싼 외식도 당장 끊어버리죠. 하지만 양치질을 거르거나 아이들 시리얼과 세탁 세제를 끊는 사람은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장악한 거대 소비재 공룡들, 즉 프록터 앤 갬블이나 켈로그 같은 괴물들은 수십 년간의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잔인할 만큼 꾸준히 가격을 올리면서도 충성 고객들을 완벽히 묶어두었습니다. 가족을 먹이고 씻기는 일에는 그 어떤 대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럭밀러가 이 살벌한 장에서 무엇을 벌이는지 집중하십시오. 그는 도박에 가까운 투기성 기술주들을 포트폴리오에서 흔적도 없이 도려내고 있습니다. 현재 쥐꼬리만한 실적에 비해 터무니없이 거품이 낀 주식들, 아직 오지도 않은 뜬구름 잡는 미래에 모든 사활을 건 가짜 기업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들은 저금리와 저물가라는 달콤한 환상 속에서나 생존 가능한 괴물들입니다. 그 환상의 시대가 끝나는 순간 이들의 주가는 그야말로 처참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칭송받던 수많은 스타 기술주들이 고금리, 고물가라는 잔혹한 현실에서는 도저히 설명 불가능한 가격표를 달고 있습니다. 당장 이 폭탄 덩어리들을 내던지고 탈출하는 것, 어리석은 군중들이 이 끔찍한 진실을 눈치채기 전에 선수를 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자산을 지킬 유일한 생존 비급입니다. 이 완벽한 피난처를 당신의 계좌에 당장 적용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은퇴 계좌에 처박혀 있는 펀드와 ETF 목록을 뜯어보십시오. 맹목적인 기술주 인덱스에 몰빵되어 있거나 주가 수익 비율이 미친 듯이 높은 성장주의 재산이 묶여 있다면 모든 것을 뒤엎고 대대적인 재조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헬스케어 ETF, 에너지 섹터 펀드, 그리고 필수 소비재 ETF로 피신하십시오. 이 구역은 거품이 쫙 빠져 있으며 진짜 실적과 압도적인 가격 통제력, 그리고 두둑한 진짜 배당금까지 안겨줍니다. 겉보기엔 화려하지 않죠. 1년 만에 3배씩 뜨는 기적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멍청이들이 새로운 파멸적 현실을 깨닫는 동안 당신의 피 같은 돈을 철통같이 지켜내며 든든한 현찰을 꽂아줄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복잡한 지표와 포트폴리오 전략 뒤에 철저히 감춰진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 잔혹한 진실을 폭로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수십억 달러를 주무르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아닙니다. 그들의 먹잇감일 뿐이죠. 30년에서 40년간 뼈 빠지게 일하며 그저 금융권이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돈을 바쳐온 순진한 희생자들입니다. 퇴직연금에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며 장기 투자를 믿으라는 거짓말에 속아왔죠. 과거에는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은퇴 시점에는 자산 증식기에는 없던 파멸적인 위기가 닥칩니다. 젊을 때는 시장이 40% 폭락해도 버티면 그만입니다. 폭락장에서도 계속 연금을 붓고 헐값에 주식을 주워 담으며 10년을 기다리면 결국
회복되니까요. 그러나 모아둔 돈을 뺐어야 하는 은퇴자에게 40% 폭락은 사형 선고입니다. 당장의 생계비를 위해 바닥을 친 주식을 내던져야만 하죠. 그 끔찍한 손실은 영구적으로 굳어버리며 당신에게는 만회할 10년의 시간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잔혹한 비대칭성입니다. 똑같은 붕괴 앞에서도 젊은이와 은퇴자의 운명이 갈린다는 이 섬뜩한 현실이 밀러 박사가 지금 당장 여러분께 피를 토하며 경고하는 핵심입니다. 단순한 수익률 타령이 아닙니다. 두 번 다시 복구할 수 없는 여러분의 명출, 즉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재산을 파멸해서 지켜내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폭로한 세 가지 최후의 도피처들, 즉 금과 실물 자산, 단기 채권, 필수 산업 내 가격 통제력을 쥔 기업들은 얄팍한 벼락부자 꼼수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최상위 포식자들이 거대한 붕괴의 쓰나미가 덮치기 직전 조용히 자금을 피신시키는 가장 완벽하고 무자비한 방어 진영입니다. 지금 당장 썰물이 무서운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발가벗은 채로 휩쓸려 죽을 것인지 생존 채비를 마쳤는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밀러 박사와 똑똑한 거대 자본들은 이미 대피를 끝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다면 당장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저는 매주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최상위 거시경제 설계자들의 은밀한 속내를 낱낱이 파헤쳐 보통 사람들이 전 재산을 지켜낼 수 있는 생존 지침으로 해독해드립니다. 이토록 뼈 때리는 진짜 정보는 유튜브 어디에서도 절대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이제 댓글로 묻겠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도피처 중 어디에 자금을 숨기셨습니까? 무엇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까? 당장 아래에 남겨주십시오. 모든 댓글을 추적하며 여러분의 생존 여부를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당신의 피 같은 돈을 지켜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경고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